꿀잼각이죠. 우리 건의 관련한. 왜냐면 건의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건의 전문 방송으로서 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여러분한테 공개해 왔습니까? 지치지도 않고 송 작가 음모론쟁이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욕을 직원들한테까지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주창해 왔던 것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구속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및 건진법사 청탁 등 3개 혐의로 법원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윤석열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구속이 됐었죠. 그리고 남편이 이어서 33일 만에 김건희도 구속이 된 겁니다. 자정 무렵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네.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던 김건희는 13일 오전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정밀 신체 검사, 머그샷 촬영 등 입소 절차를 거쳐서 여성 수용자동 독방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여성 수용 맞네요. 여성 맞네요.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있었죠. 염색체 검사 해봐야 됩니다. 외관만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신체 검사 했다잖아요. 거기서 염색체 검사는 안 했잖아. 그런 거 없나? 유관 검사만 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검사 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드디어 여성인 거 밝혀졌고요. 야, 요게 이제 어저께 제가 잘못하면 영장 판사가 미친 짓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특검의 충격적인 뒷공작이 있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소서를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반클리프 먹거리 진본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를 내놓은 거죠. 이게 언론에 안 나왔어요. 자수서가 있었다, 실물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안 나왔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짠. 판사한테 자, 판사님만 봐. 그러고 요거 실물이 여기 있어요. 서희건설 회장이 자기가 해갖고 갖고 왔다고 요걸 했는데 요 실물이 있는데 이거 하는 집 봐봐. 모조품 요거 만들어갖고 요거 갖고 있으면서 지가 10년 전에 샀다고 출시되기 10년 전에 샀다고 그렇죠. 구라를 쳤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딱 들려줬어. 그래서 판사가 마지막 진술로 물어봤다는 거야. 목걸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노답이다. 다른 거야, 뭐, 서로 주장이 이게 첨예하게 서로 얘기가 안 맞으니까 확실하게 김건희가 뭐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지금 있는 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확실한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근데 이걸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했을 거예요. 이봉관이가 11일 날 서희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가 확대되자 선제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김건희 측의 이봉관이 제가 사실 이거 인정하는 자수서를 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던 거지. 그리고 심지어 김예성도 그 날짜에 딱 맞춰갖고 들어왔잖아요. 나올 줄 알고? 아니지. 아닌가? 어차피 그 날짜에 영장 실질검사 치는 거 알고 이미 5일 전에 날짜는 나왔으니까 예성이 언제 오니? 그랬더니 뭐 비행기 타면 4시간이면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들어와. 일찍 들어오지 말고 오후에 도착하게끔 들어와. 그 얘기는 뭐다? 김예성 같은 핵심 증인이 있는데 김건희를 풀어놓으면 얘가 또 예성이를 짬짬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면서 2중 3중에 대비책을 세워놓고 이 날짜에 디데이를 조진 거예요. 그리고 뭐 자소서에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 이 사람 자소서에 보면은 뭐 그렇게 했대요. 계엄 직전에 목걸이를 돌려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윤석열 정부 취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요청도 같이 전달을 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정재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반 클리프 목걸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김건희가 누구한테요? 라고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씨. 정재욱 부장판사가 누구한테든 목걸이 받은 적 있나요? 라고 다시 물었대요. 그랬더니 김건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 때 뭐 이런 말 했대.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 속상하다라고 했는데 그거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었지. 너 결혼한 게 아니 물론 네 결혼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범수랑 2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갑자기 성렬이가 등기 받고 일주일 만에 결혼한 너도 이상한 년이긴 잠깐만. 하지만 그 결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결혼 말하는 거예요? 몇 번째 결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번째 결혼이야 뭐 사실혼이야 뭐 뭐야 어디 결혼까지 가야 돼? 사실혼이면 전화번호만큼 결혼 경력이 많은 거고요. 사실 첫 번째 결혼도 결혼식만 했지 뭐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의사까지는 안 나왔잖아 아직. 그 의사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폭로의 타임이거든. 뭐 양검사 얘기도 안 나왔고. 그렇죠. 양지택이도 아직 안 나왔고 하기 때문에 어디 결혼? 어마어마한 폭로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야, 손가락으로 쉬지 마. 그리고- 죽반으로 해야 돼. 손으로 다 안 그리고 돼. 결혼 전 문제들까지 결혼 속상하다고 했는데 그 결혼 전에 있는 범죄들을 윤석열이 다 막아줬다는 소리 아니야? 심지어- 윤석열도 같이 보내는 심지어 얘기야. 결혼 자체도 이게 증거 인멸이에요. 둘이 성상납 받은 거 내지는 뇌물 상납 받은 거 그거 감추려고 결혼한 거잖아. 아 맞다. 어? 처음에 김건희가 피해자였는데 3층에서 범수 오빠랑 있다가 성렬이 퇴근하면 17층 올라가고 만나던 사이 중에 그걸 들키는 바람에 범수 오빠 집에 가. 그리고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에이, 참. 그래서 그 방송가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방송가? 2011년 네가 그 라디오 스타 나와가지고 아. 막 김구라한테 저 샤갈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편알리고 이럴 때 문화 콘텐츠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범수가 좋았는데 이제 2012년 돼서 뜬금없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 들켜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범수가 그렇게 김건희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야. 왜? 어? 왜요?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 이제 마음의 상처도 상처겠지만 일단 기본빵으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끊어버렸던 것 같아. 왜냐면 그 김범수가 첫 결혼을 12살 연상의 애 둘 딸린 이혼녀랑 했는데 그 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 분을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왔을 때에는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3억 갖고 사면계좌 해주면 내 돈일 줄 알았는데 그 알량한 3천 번 거도 지가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범수가 계좌 빌려준 거? 어릴 때부터 약간 그 경제 돈에 있어서 약간 포환이 맺힌 그런 게 있대요. 아니 성장 SBS 과정에서. 아나운서는 돈 많이 아니, 버는데? 그게 너 그래서 아나운서가 얼마나 박봉인 줄 아니? 아니 그래도 아나운서- SBS는 연봉 높은 편이에요. KM보다 높아. 얘는 꿈이 얘가 서울대를 왜 갔고 서울대 대학원을 왜 갔게 이거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뻥튀기 하고 싶었는데 그 뻥튀기의 수준이 당신이 그냥 아파트 조그만한 거 한 채 사고 싶은 게 꿈이에요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얘는 꿈이 사실상 넷플릭스 같은 걸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넷플릭스. 네. 그 정도 규모를 원했을 거라고. 아. 건이랑 엮어서 이사업 기대할 그러니까 때는. 재벌 쪽에 잘했다고 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근데 그 모든 꿈을 송 작가님하고 약간 비슷한 나에 비하면 나에 비하면 나는 태평양 같이 넓잖아. 송 작가님보다 얘는 작다. 문화 콘텐츠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한 거지. 네. 나 넷플릭스도 나 계열사로 알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을 좌절을 시켜버린 거야, 김건희가 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범수 입장에서는 그 후로 계속 김건희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차명 3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특검에서 시원하게 벌었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대박. 게 훨씬 더 많이 남았다. 대신에 본인은 빼달라. 당연한 거지, 그거는. 빼줘야지. 난 이용당했다. 그 정도면 빼줘. 그 정도는 빼줘야지. 나는 이용당했고 나는 피해자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무튼 조직 나도 당했어. 나도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당했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 특검이 쇼를 했는데 복수다, 이제. 심지어 물건 갖다 놓고
이것까지 보여주면서 봐라, 얘 이렇게 받았는데 모조품 돌리면서 사기친다까지 했는데 그 상황에서 요것은 그 영장 판사들이 하는데 딱 두 가지잖아. 요거는 사실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도주 우려가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 요 세 가지가 돼야 이게 보통 기각을 시키거든. 이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거야. 이거 한 건 때문에 얘는.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댓글에 날라간 것 같아요. 김범수가 무슨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코 크고 서울대 나온 아이가 헛똑똑이 바보 새끼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되게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억 안 나세요? 이 사람 그 뭐지? 이렇게 여자 연예인하고 가상 결혼하는 거, 선보는 거 하면서 안문숙하고 했었지. 엄청 거기서 본인 젠틀한 척하면서 엄청 그 핑크한 분위기는 다 해놓고 그 이벤트남이었어, 얘도. 즈음에 즈음에 바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안문숙이가 겁나 좋아했었대, 그때. 그래요? 자기는 거의 사실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고 너무 행복하다 막 그랬다가 뜬금없이 프로 끝나자마자 진짜 결혼한다 그러니까 야이씨 내가 이용당했네? 이용당했어요. 네. 철저하게. 그 마음이 컸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사도 나왔었네. 네, 순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어머 뒤에서 백허그 해주는 거 봐. 아우 씨. 안문숙 사랑한다 김범수. 님과 함께 또 비즈니스였나? 아니 이런 기사까지 나와. 아니 이때 이게 이거는 왜냐면 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와. 나와서 했기 때문에 이게 방송에 나왔다고? 네. 인기 좋았어 이 프로. 나도 봤거든 그때. 저도 봤거든요. 와. 오죽하면 저도 봤거든요. 나도 왜냐면 저 안문숙 씨가 사실 이게 되게 뭐야? 순수한 저 사람이었거든요. 개인적인 팬입니다. 네. 저 전라도 안문숙 씨 저 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언니. 네, 근데 세상에. 광주 분이셔. 저 언니한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길래 나는 진짜인 줄 알았지. 그 언니한테 상처를 주고 씨. 그래서 나쁜 놈의 새끼. 이 새끼가 요런 액션을 건희한테도 똑같이 하면서 아주 입안에 혀처럼 굴었을 건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는 되게 욕하고 다녔고 이번에도 시원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독방에 김건희가 수감됐는데 아침 식사는 식빵, 잼, 소세지 이렇게 하고. 다 싫어하는 거네요, 얘가. 아 그래요? 응. 왜 싫어하지? 아니 이게 식빵, 잼, 소세지 이런 거 싫어하나? 이게 식빵하고 우유. 잼 같은 거는 거의 먹은 적이 없고요. 어. 네, 소세지는 뭐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감은 좋겠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유동식하고 먹어봐야 참외 정도, 사과 정도 먹는데 이런 걸 주면 졸라 깔깔깔 하겠죠, 입안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거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수감 남부구치소 독방 내부인데 에어컨도 없고 침대도 없고 이렇게 접이식 이불. 맨날 매트리스 그렇게 큰 매트리스를 엄청나게 가져다니더니 이제 그런 거는 못 쓰게 됐다. 자, 오늘부터 하루하루 변신 로봇이 돼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메이크업 못 하는구나. 메이크업도 못하고 시술도 못 시술도 못 받고. 뭐 경락도 못 받고 지금 쥐 얼굴 천연 상태 저대로 해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계산책도 못 하고 저 안에 앉아만 있다 보면 아마 얼굴이 핑핑 불어가지고 거의 대가리 사이즈가 저하고 필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남부구치소 식단표를 보는 건데 식단표가 여기 이게 있어요? 보면은 조회수가 있어요. 이게 수용자 식단표 이렇게 있는데 남부구치소만 300회가 넘어. 다른 거는 100회가 안 돼. 여기에 뭐 아니 저건 이제 가족들이나 대전, 김천, 천안, 충주, 안양, 의정부, 상주 다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남부구치소만 300회가 조회수가 넘었다. 김건희 뭐 먹는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기자들이 그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김건희 뭐 먹나 요거 놀려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또 클릭을 해봐야 되거든. 김건희 덕분에 저쪽 식단이 메뉴판이 내일부터 변하는 게 아닐까. 근데 잘 나오는데? 건희 위주로. 나보다 잘 먹네. 잘 나와. 식빵, 딸기잼 이거 다 종류별로 이거 우유. 영양소 골고루 해가지고 이게 주는 거 아니야? 아침이잖아. 이게 학교 급식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것 종류로 같은데? 따져놓고 보면 참 우리가 그 K급식이 뛰어나긴 합니다만
예. 솔직히 제가 먹는 것보다는 네. 골고루 잘 처먹고 있네요. 예. 그래서 건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깜빵은 익숙하게 언제 자랄 뭐- 것이다. 언제 뭐 걱정하셨어요? 걱정을 누가 해? 어? 누가 걱정? 혹시 하실까봐. 누가요? 왜요? 아니 뭐 그 구치소 앞에서도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 그러는데 힘내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구호를 열심히 외치더라고. 그래요? 훨씬 많아 윤석열보다. 문제는 이제 외치는 애가 몽골이나 이쪽 계열인가 봐. 왜요? 그래갖고 이 발음이 세요.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 딱 이거야. 그럼 김건희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외국인 노동자가 동원되지 그래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은 누가 동원한 거예요? 김건희가 동원한 거예요? 뭐 오빠가 해줬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뭐 해줬거나 고모가? 뭐 목사인 고모가 해줬거나 고모가? 어떻게 해줬든지 간에 목사인 고모도 이제 더 이상 꽃 보내고 이지랄은 안 할, 꽃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제하지 않을까 싶네요.